안녕하세요. 네, 저는 공준모와 함께 자소서와 면접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공자면접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에는 영강이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자면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강의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소서 면접 수업에 앞서서 도대체 공기업이란 기업 문화가 어떻고 워라밸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취업이 힘들다 보니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으로 이제 취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공준모에 지금 가입을 해 계셔서 이 강의까지 수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공기업이 어떤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공기업 괜찮네, 내가 공기업 진짜 준비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공기업 내가 너무 그냥 취업하려고만 생각했나?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다 라고 하실 수 있으니, 공기업에 대해서도 현직자 출신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자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면접관 경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입사하고 싶어 하시는 코레일과 LH 서울교통공사의 현직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10월부터 공준모에 자소서와 면접과 관련된 글을 게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자 면접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공준모 게시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공자 면접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자기소개서와 면접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면접 승률 이런 거를 적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사실 면접과 관련된 승률인데요. 2020년도 상반기에 면접 총 62.5%의 승률을 거뒀다라는 부분을 적어 놓았는데요. 그리고 또 상승 기대 합격률이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공자 면접의 수업을 들으신 분이 듣지 않으신 분에 비해 얼마나 합격률이 더 높은지를 비교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공공기관의 면접이 3배수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62.5%라는 승률이 대략 한 2배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이제 5배수 면접이라고 하면 합격률이 20% 되겠고, 3배수라면 33%, 2배수라면 50% 될 텐데, 그런 분들의 합격률을 다 고려했을 때 공자 면접의 수업을 들으면 수업을 듣기 전보다는 합격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구나 라는 부분을 공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최종 합격 기업 이렇게 20개의 기관에 합격자를 배출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승률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절대적인 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많지만, 이렇게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있어서 최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제공하고자 이런 승률이라는 부분을 조금 어렵고 저한테는 좀 미션 같은, 매 이제 수업이나 이런 것마다 미션이 될 수 있지만 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림으로써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저 사람 강의를 들으면 뭔가 좀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소서와 관련해서는 자소서를 많이 보는 기업인 LH나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작년 경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 지원을 하신 분들은 다 합격을 도와드렸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대학교와 기업과 그다음에 공준모에서 이렇게 강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자 면접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공기업 자소서와 면접과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공자 면접이라는 이름을 걸고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자소서와 면접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2018년도까지는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공준모 많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정보 보고 게시판도 자주 들어가고 댓글도 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공준모나 혹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글들이 많죠. 자소서로 어떻게 사람을 평가합니까? 혹은 면접, 이거 정말 면접으로 사람 평가하는 거 맞나요? 이거 내정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글들을 사실 공준모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봤고,
또 이제 면접에서는 면접이 변별력이 없다. 이거 인상 보고 뽑는 거 아니냐 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보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취업을 하고 또 이제 많은 취준생분들을 만나봐서 면접 후기 혹은 자기소개서 제출하시는 걸 보니 자소서와 면접에 있어서도 분명히 실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취준생이었을 때 사기업의 인사 담당자 출신 분들이나 공기업의 채용 프로세스를 설계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공기업의 면접관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수업도 듣고 피드백도 받고 첨삭도 받고 이러다 보니 다른 취준생 분들에 비해 자소서나 면접에서는 이런 걸 보는구나 라는 걸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깨우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최종 면접에서 저는 이제 3군데 기관의 면접을 보았는데 3군데 다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이제 취업이 끝나다 보니 주변 분들에게 뭐 자소서나 면접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보다 승률이 좋은 것을 보고 한 8분 중에 7분이 최종 합격을 하셨었거든요. 그걸 보고 이게 나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때부터 공자 면접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소서나 면접에서 내정자 혹은 정말 이거를 실제로 보는 게 맞냐라고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공공기관이 내정자가 많거나 비리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무엇을 잘해야 면접을 합격하고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시니 요인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혹은 내 외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뭔가 다른 이 능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고 내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 외부적인 요인을 찾기 때문에 자소서와 면접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확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공준모와 함께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공기업 전용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한테 사기업에 대해서도 이거 수업 들으면 사기업에도 적용이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으나 사기업은 사실 제가 취준생 때 써본 적도 없고요. 정보도 아마 여러분들에 비해서 훨씬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공기업에 전용해서만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제가 취준생 때 또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소서와 면접 유튜브나 정말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사기업 출신이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어떤 강의를 하실 때 이게 도대체 사기업에 해당한다는 건지 혹은 공기업에도 적용이 된다는 건지 혹은 이게 공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선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기업 전용으로만 누군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공자 면접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와 면접에 특화를 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취준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냐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당장 몇 년 전까지 취준 생활을 했었고 혹은 저랑 같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스터디를 했었던 분들 중에는 아직도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정말 유명하신 강사분들에 비해 조금이나마 더 이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취준생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취준 과정을 또 말씀을 짤막하게 드리면 늘 불안했고요. 늘 걱정이 많았고, 이거는 아마 제가 지금 당장 다시 취업 시장으로 돌아가도 이 불안감과 걱정은 똑같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강의나 혹은 강사분들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스트레스 풀어라,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취준생이라는 그런 상황상 좋은 생각을 사실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취준할 때 맨날 이제 잠들 때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취업할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래, 너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라고 말을 해주지만 정말 그게 잘 될까? 라는 고민과 걱정에 늘
밤잠도 설치고 스트레스도 받고 했었는데요. 돌이켜보니, 그리고 현재 취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 결국 열심히 하시고 본인의 방향성이 확실해서 그 방향성을 쭉 밀고 나가시면 물론 속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으나 결국 다 취업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걱정한 걸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걱정하고 있고 나만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뭐 누구나 다 똑같게 이렇게 힘들겠지 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결국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취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밑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공기업은 이질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취업의 정답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알리오 들어가 보시면 중앙공기업만 해도요 363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방공기업까지 하면 거의 한 1000개 가량의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그 공공기관들은 이제 공기업이라는 큰 틀에 묶여 있지만 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보는 것도 다르고, 필기 전형에서 보는 과목들도 다르고, 면접 전형에서 보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공기업은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가끔씩 뭐 공중물 합격 후기 올라오신 거 보면 이런 합격 후기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3개월 만에 취업했습니다. 혹은 저는 컴활 토익 없이 취업했습니다. 이런 후기들이 간혹 있는데, 이제 사람인 이상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글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 컴활 따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나 토익 점수 더 못 올릴 것 같은데, 근데 누구는 토익이 없는데 합격을 하네? 누구는 컴활이 없는데 최종 합격하네? 그렇다 보면 사람이 나도 컴활 안 따도 될까? 토익 안 따도 되겠지? 토익 없어도 최종 합격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취업의 정답은 없다라는 부분은 정말 뭐 말 그대로 토익이나 컴활 없이 합격하실 수도 있고 기사 자격증 없이 합격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그런 채용 프로세스가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했는데 합격을 하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방법을 써도 합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누군가는 뭐 기사를 하나 따야 된다고 하고 2개 있어도 부족하다고 하고, 자기는 기사를 3기사 준비한다고 하고, 누구는 전공을 경영 전공을 공부하는데 또 상경통합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니 도대체 나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까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타겟을 명확히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향성을 확고하게 잡지 않으시면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입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 혹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시지 않고 취업에 임하시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려나 저렇게 해도 되려나, 그런 정보들을 받으실 때마다, 정보를 접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흔들리실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만의 기준, 이제 보통은 뭐 연봉을 기준으로 하시거나 업무 분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당연히 LH공사나 지방에 있는 도시공사를 가셔야겠죠. 혹은 내가 뭐 문화, 체육, 예술 쪽으로 하고 싶다. 혹은 나는 그냥 철도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업무 분야로 나누실 수도 있고, 요새는 이제 수도권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안 남아 있으니 정말 그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정말 취준의 취업이라는 것을 목표로 정말 나는 뭐 단일 전공을 보는 데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뭐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취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방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이 두 번째에서 내가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취업은 정답이 없습니다. 100명이 취업을 하면 100개의 길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그 말인즉슨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정해져 있는 길은 없지만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그 길을 쭉 이어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방법이 또 그게 정답이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열심히 하고 내가 확신을 갖고 하는 사람이, 물론 이게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나중에 최종 합격을 하셨을 때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 이렇게 최종 합격까지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모르나, 내가 너무 흔들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는 그냥 여러분들만의 방향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것도 충분히 취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10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뭐 20강의, 30강의 다 찍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지만 사람인 이상 너무 많은 또 강의가 있으면 듣기가 싫어지고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다 취하기가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정말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10가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소서나 면접에 있어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서류나 면접의 카더라를 없애주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각 전형별로 구조나 핵심 이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계속 수업을 진행할 때는 공자 면접이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누구나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채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라고 이해를 상당히 많이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수업은 제가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시고 이게 정말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그게 100% 여러분들 그런 이론 혹은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 드리고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합격자 예시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제 공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 혹은 정말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되셔서 이제 막 취업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뭐 직장생활 경험이 있으시다 혹은 내가 공기업에서 이직하려고 한다 그러면 굳이 이 부분 듣지 않으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또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기업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업 문화, 뭐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이런 부분, 사실 대한민국 사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공공기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각 부서나 기관에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 계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수평적인 그런 공기업은 있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더 위에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또 살아오신 세대에 맞는 가치관을 그분들은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수직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정말 소위 이제 인터넷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진리의 사바사다, 부바부다. 무슨 말이냐,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도 정말 수직적이신 분들이 계시고 되게 열려 계셔서 젊은 사람들의 혹은 신입사원들의 의견을 상당히 잘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거는 어느 정도 수직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기관이나 여러분들이 발령받으신 부서에 따라서 그 수직적인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는 뭐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꼰대라는 말이 상당히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되게 유행을 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러한 그 용어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수직적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대외적으로라도 좀 젊은 분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주시려고 하시고 수용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기업 문화가 막 엄청나게 수직적이다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뭐 회식 문화도 뭐 요새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회식은 당연히 잘 하지 않지만, 뭐 코로나가 이제 없었던 기간에도 정말 술을 좋아하고 그런 내가 정말 예뻐하고 이런 후배들이랑 주로 이제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정말 막 회식을 무조건 하고 회식하면 무조건 새벽까지 있어야 되고 정말 TV에서 나왔던 뭐 미생에서 나왔던 그런 회식은 공기업에서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입사하시기 전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당연히 모든 공기업에 다 이런 회식 문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왜냐면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회식 문화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 문화에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조직 내부 갈등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고졸 채용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대졸 채용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직렬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 또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유형의 약간 다양한 유형의 채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더 선배냐, 누가 더 책임감 있는 일을 맡을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저 친구는 승진을 시켜주는데 나는 승진을 안 시켜주냐, 혹은 업무의 이런 차이에 따라서도 갈등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생각보다 이런 조직 내부에 조금 이 미묘한 그런 불편한 분위기나 갈등들이 조금 어느 기관마다 그런 거는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 내부 갈등이 생각보다 모든 기관에서 다 어느 정도는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어필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워라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면은 그냥 편하게 그냥 퇴근하고 9시부터 6시까지 널널하게 있다가 퇴근하고 이런 삶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공공기관이 그렇게 널널하지만은 않고요. 물론 이제 일부 직원분들을 널널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공채로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회사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업무나 책임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업무가 물론 뭐 밤 10시, 11시에 갈 정도로 야근이 뭐 매우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6시에 퇴근을 맨날 딱 칼퇴근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버거울 수 있는 업무량이 주어지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부나 혹은 뭐 본사, 그 기관의 본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 본사는 상당히 역동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기관 전체, 전사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군가는 국회도 오고 가고 또 기재부에도 오고 가고 또 상위부처 뭐 예를 들어서 LH공사다 그럼 국토부에도 오고 가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 근무를 하시면 생각보다 내가 정말 공기업 들어왔나 하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냥 무조건 편하려고만 들어가려고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업무량이 꽤 많을 수 있다라는 점. 당연히 사기업보다는 적은 편이겠지만 공기업이라고 무조건 칼퇴근, 무조건 업무 시간에도 널널하고 이러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리의 부바부, 뭐 팀바팀 이런 거는 뭐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죠. 부서 바이 부서이고 팀 바이 팀, 내가 어느 부서에 발령받나 어느 팀에 발령받냐에 따라서 업무량 다 이런 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몇몇 기관의 경우에는 야근이 당연히 많은 경우도 있고 주말 근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도 있고 그 기관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맡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워라밸을 뭐 공기업 진짜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공기업 널널해요, 진짜 편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여러분 고생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얘기 드렸고요. 사내 제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방순환, 뭐 인사발령 이런 게 있겠죠.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런 지방순환을 하는 거나 인사발령을 내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뭐 2년이나 3년을 기준으로 지방순환을 시키는,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직 직원의 경우 홍보부서에 있다가 회계부서로 보내거나 혹은 인사부서로 보내거나 기획부서나 사업부서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뭐 기술직 분들의 경우에도 현장에 있으시다가 관리 감독하셔야 되는 부서로 가시다가 혹은 안전과 관련된 부서로 가시다가 갑자기 뭐 실무와 관련된 부서로 다시 가시던가
이런 인사 발령의 기준은 보통 2, 3년 혹은 길면 5년 정도의 기준으로 내고요. 지방순환의 경우에도 아예 지사나 지역 본부를 옮기는 경우도 보통 회사마다 다른데 짧으면 2, 3년, 길면 5년에서 10년 주기로는 이제 한 번씩 옮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물론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제도를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으나 보통 이 정도 기준, 그러니까 정말 내가 운이 나쁘면 2년 만에 다른 지역 가실 수도 있고, 뭐 운이 좋다면 이걸 운이 좋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10년 동안 그 지역 본부에서 쭉 일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뭐 휴가, 월급, 뭐 시간에 이런 거는 뭐 회사마다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말씀을 뭐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승진 같은 경우에 또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연차 차면 승진시켜 주겠지,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승진시켜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승진, 뭐 대리급으로 승진시켜 줄 때는 연차에 따라서 웬만하면 승진을 시켜 주는데 뭐 과장, 차장 혹은 뭐 부장, 이제 팀장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갈 때는요, 그렇게 단순히 누가 더 오래 일했어, 누가 더 선배야, 그럼 이 사람 승진시켜주자, 이렇게 단순하게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도 누군가는 정말 중요한 부서에서 힘들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는 소위 말해 조금 더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다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진 같은 경우에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승진을 더 빠르게 하는 추세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점차 연공 서열로 승진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내부 직원들이 되게 불만족하시거든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더 고생했는데 이 사람이 선배라고 그냥 승진시켜주는 게 맞냐? 라는 내부 불만들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점차 승진을 높은 위치로 올라가시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고 정말 가만히 이렇게 그냥 앉아있고 시간만 죽인다고 승진시켜주는 시대는 점차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업이라고 정말 편하다,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물론 이제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건 사고를 저지르시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뭐 잘리거나 해고당하시는 경우는 없겠지만 공공기관도 결국에는 회사이고요. 공기업도 공공성을 당연히 어느 정도 추구해야 되지만 기관의 이익도 어느 정도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고생을 하고 누군가는 야근을 하고 누군가는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공채 직원이시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을 맡으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마냥 편하게만 생각하시고 공기업에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업무 강도가 좀 센데 이게 정말 공기업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마지막 기타 뭐 전문성, 뭐 연봉, 성과급, 블라인드, 나이, 경력 이런 부분인데요. 이건 뭐 채용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전문성은 사실 이제 공기업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막 이렇게 완전히 쭉 쌓기는 좀 힘드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기관도 결국에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를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계와 관련된 전문성 당연히 관리해주고요. 인사와 관련된 전문성 다 관리해줍니다. 노무와 관련된 전문성 다 관리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쪽 커리어로 쭉 나가고 싶다? 물론 당연히 다른 부서에 근무도 하셔야겠지만 가급적이면 회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력 배치를 해주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 좋겠고, 연봉이나 성과급도 승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부 평가, 내부 성과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부분인데 내가 더 고생을 많이 했으면 회사도 알아주고요. 그러면 내가 입사는 내 동기들과 쭉 같이 해서 연봉의 출발점은 똑같지만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내가 고생한 만큼 연봉을 더 받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고생을 좀 덜하고 혹은 뭐 휴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연봉이 낮거나 승진이 조금 더 1, 2년 정도 밀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제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블라인드나 나이, 경력 이런 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블라인드예요. 나이를 입력을 할 수가 없어서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액면가를 보고 그냥 대충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얼굴만 보고서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블라인드로 채용을 해서 나이를 어떻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인턴이나 뭐 정규직으로 늦게 들어왔다고 해도 요새 다 블라인드 채용이고 정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힘든 걸 알기 때문에 35살에 신입으로 들어오셨어요? 와, 뭐 되게 편견에 쌓여서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시선 전혀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요새 다 이렇게 취업이 힘들고 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이 많으시다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뭐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취린이 분들께 좀 팁을 드려보면 정보 검색을 좀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취린이셔서 취업을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정보를 여러분들이 많이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보 얻는 거 어디가 제일 좋냐? 공주모 그냥 합격 후기 들어가셔서 후기 한 10개 보세요. 그러면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의 지원 직렬 그리고 관심 있는 기업 위주로 공주모에서 합격 후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대략적인 그림이 나와요. 몇 개월 공부해야 되고 어떤 거 공부해야 되고 자격증 뭐 취득해야 되고 경력 어느 정도 쌓으면 좋고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고 면접이라는 건 무엇인지 합격 후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지 않고 막 이것저것 그냥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게 되면 그거 사실 정리도 안 되고요.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쭉 볼 수 있는 게 이런 합격 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고나 붙임 파일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공고 기준이거든요. 따라서 공고를 꼼꼼히 보시면 좋아요. 더군다나 붙임 파일 꼼꼼히 보시면 좋아요. 이거 지원해도 돼요? 저것도 괜찮아요? 그거의 기준은 다 공고거든요. 그래서 공고에서 최대한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공준모에서 검색을 최대한 많이 하셔라 라는 것도, 공준모 커뮤니티가 정말 뭐 몇십 년 동안 많은 취준생분들이 오셔서 뭐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공준모에 사실 웬만한 정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다 공준모에 검색하시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이미 글을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준모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찾으시면,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여러분들의 이런 방향성이나 정보들이 점점 쌓이실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을 설정해라.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 곳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한 곳도 준비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저 사람의 의견도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조금씩 받아들이셔야지, 일로 갔다가 갑자기 또 일로 갔다가 또 절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방향성이 계속 흔들리시면 처음부터 한 방향으로 쭉 준비하신 분들에 비해 준비도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방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한꺼번에 다 준비하려고 하시면 한 곳도 준비하시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한 곳을 쭉 준비하시면 그 기관과 비슷한 기관들의 준비가 다 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 곳을 쭉 준비하시다가 필요하신 부분을 조금씩 추가하셔서 여러분들의 준비 방향을 잡으셔야 훨씬 더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 효율적이 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필기 공부는,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소서나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필기 전형이거든요. 필기 전형을 잘 하시는 만큼, 필기 전형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계신 만큼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기관의 폭이 달라집니다. 그 풀이 달라져요. 필기를 정말 잘하시면 가실 수 있는 기관의 풀이 이렇게 넓다가도, 만약에 여러분이 전공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신다 그러면 가실 수 있는 이제 기관의 풀이 확 줄어들거든요. 확 좁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기관에서 갈 수 있는 기관의 풀을 정할 수 있는 건 필기 공부이다. 그래서 필기 공부에 신경을 좀 많이 쏟으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시간은 말 그대로 OT였습니다. 그래서 공자 면접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10강의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정말 내가 이거 강의 꼭 들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공부 안 되실 때 그냥 제 강의 틀어놓으시고 자소서 면접 저런 정도구나, 그냥 간단하게 정보 좀 얻어간다,
혹은 그냥 이 사람의 말 한번 들어보면서 라디오처럼 그냥 공부 안 될 때 이거라도 틀어놓자 라는 정도의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업 준비는 당연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업 준비는 정말 탄탄하게 타이트하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담 가지시면 나 이거 꼭 들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마음상 막 미루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듣기 시작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강의 끝날 때는 자소서와 면접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게끔 잘 준비했으니 다음 강의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